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튀는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즌2 김태중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송에서 천기 누설을 그러니까 누설을 하셔가지고 방송되자마자 뭐 주요 뉴스로 바로 다뤄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리액션 좀 있으셨어요?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정도가 아니고 지역 정치인분들께서 많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정말 잘 집었다. 특히 이제 우리 강호 측의 역설, 강호 측의 빨대 이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부분에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성공의 역설이죠. 강호 측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다른 사업을 상당 부분 놓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다면 세종역도 거기에 살짝 들어가는 예, 세종역도 마찬가지로 놓칠 수 있다. 조만간 천기 누설 2 한번 그거 저 제목을 이렇게 잡아요. 어떻게? 신교수의 천기 누설인가, 신교수의 음모설인가. 그렇게 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오늘 몸도 좀 편찮으시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옥중 투혼이 아니라 오늘 뭐 병중 투혼까지 이렇게 투혼 해주셔가지고 오늘 투지를 좀 보고 열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해보려고 그래요. 지방의회에 논란거리 3종 세트. 그렇죠. 최근에 많이 논란이 3종 세트. 첫 번째로 의원들의 쌈짓돈 논란 있는 재량 사업비 이 부분 먼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보통 이제 4년 임기니까 매년 1억에서 1억 5천. 기존에는 3억까지도 했었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이제 있는데 좀 줄여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하거나 의원 자신한테 그러면 관련 있는 사업자한테 그 사업권을 주거나 해서 비리나 이렇게 부정부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실례로 2017년도인가에 전북 도의회에서 이런 거 비리로다가 입건이 되고 뭐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재량 사업비가 이제 필요하다. 주민수건 사업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빠르게 처리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급하게 예를 들어 수혜를 복구할 때 각종 행정 절차를 다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재량 사업비 범위 내 것은 뭐 빨리 한다든지 이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 이게 실명을 좀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영경 의원이 있잖아요. 괜찮을지 해놓고 그냥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그러나 집행부가 할 일을 의원이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도 좀 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전 시의회 이현주 정의당 의원하고 박안희 민주당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이 이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폐지를 아예 없애자. 또 받지를 않았잖아요. 올해는 받지를 않았지만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원들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했었죠. 이거를 처음에 제시했던 의원님들 5분의 의원님들 주장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수건사업비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에요. 폐지가 아니다. 폐지가 아니라 그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지. 방식을 바꾸자. 지금 상태로 지역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자는 취지 주장이지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은 그럼 청주시 의회에서는 2019년도 내년도 재량사업비, 주민수건사업비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아니라 방식이 바뀐 부분으로 방식을 바뀐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청주시하고 청주시 의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반대 측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여요. 일단 기존의 방식 의원 개개인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읍면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도 그런 위원회 한 명에 이제 불과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당하게 그 절차적으로는 합당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조금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 지역민들께서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국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각종 숨겨놓은 예산들이 있잖아요. 정부 기준으로 보면 이어마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왜 포스트잇 이렇게 띠지 붙이듯이 해서 이어마크. 예를 들어서 세금의 명목은 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수기가 돼서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재량 사업비는 줄이면서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명목의 것들로 은근슬쩍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방법이죠. 겉으로 드러난 재량 사업비는 줄이면서 다른 명목으로 또 그 비슷하게 금액은 다 맞춰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민들께서 눈을 크게 뜨고. 청년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도 그거 혹시 있었어요? 그때 혹시 붙어서 나온 거 혹시 엄청 많았을 거예요. 워낙에 행사가 많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주민수건 사업비가 사실은 그동안에 뭐 의원 1인당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 2억 이렇게 딱 정해지면 1년 동안에 그 예산에 꼭 급하지 않더라도 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죠.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정말 급한 사업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이제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보완이 되고 대책이 좀 세워진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재량사업비나 주민수건사업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 중에서 옳지 못한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의원 개개인들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의원들이 자기 아파트 단지 아니면 자기 동네에 대해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해서 선정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사실은 그 지역구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도. 그걸 가지고 너무 부각시킨 거예요. 한 20개 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너무 이거를 뭐라고 할까? 지역적으로만 보고. 예, 너무 이렇게 부각시킨 것 같아요. 결국 본질로 돌아가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회 고유 기능 여기에서 이제 재량 사업비라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속칭 나쁘게 보는 짬짬이 또는 견제 균형의 약화 이 부분에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투명성이죠. 선명성, 투명성. 사전 단계에서 투명하게 또 집행 이후에 투명하게 이 부분만 두 가지가 잘 보완된다면 얼마든지 서로 주민들에게 투명성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거부터 이제 바꾸기로 해본 거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3종 세트의 두 번째 얘기 외유성 논란 해외 연수. 이게 보니까요 공무 해외 여행 이렇게 또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 해외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해외를 어디를 가든 꼭 공무상 뭐 좀 집행이 되는 그런 느낌 좀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 보느라고 그 지방의원 또는 공무원 해외 연수 이렇게 쳐보니까 유독 충북에 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게 작년도 악몽이 떠오르죠. 작년에 수해 중에 해외 연수를 간 것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을 직면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요번부터 새로 구성된 도의회나 시의회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청주시의회 저번에 이현주 의원이 출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가겠다. 네, 복지교육위에서는 1번 연수를 아예 취소했고 뭐 나머지 4개 위원회는 갔지만은 해외 연수를 갔지만은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취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의회 차원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연수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고 최근에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나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좀 있으면 23일인가 11월 23일인가에 11월 23일 공개 보고에 교육위가 독일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독일과 덴마크 갔다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 보고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지방 의원들 해외 연수하면 사전 심의하고 공개 보고하고 뭐 이런 절차 같은 거 제도는 있었죠. 기본적인 제도는 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안 한 거예요. 있었는데. 근데 심의위원회 보시면 해당 시의원, 도의원분들이 심의위원이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죠. 본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 도의원분은 전원을 배제를 하고 중립적인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저는 조금 이게 사전이나 사후 이게 적정한 연수였냐, 적정한 방식이었냐, 시기였냐라는 문제는 사전 사후에서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지만은 방식에서는 좀 유연성을 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부 동반으로 가는거나 이런 것까지도 좀 허용을 했으면 싶어요. 공무 해외 사실상 여행을 하는데 너무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는 본인만 가야 되고 막 그런데 사실은 부부 동반으로 간다고 해도 그 시간을 개인 휴가로 내든지 더 연장을 하든지 열흘이지만 20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관광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사를 구분을 해서 그 시간을 휴가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을 엄밀한 공사 구분해서 그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좀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쫄른 거예요. 혼자만 다니지 말라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집중 포화를 맞아서 그렇지 사실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또 공무연수 20년 30년 근무하면 공무연수 갔다 오잖아요. 그때의 심각성은 사실 더합니다. 이 문제가 공적 사적 구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공무연수 간잖아요. 그 비용 국가에서 거의 다 대줍니다. 완전. 문제는 또 가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방. 어르신들 가는데 젊은 이거 방송에서 이게 가방.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집중 포화를 맞지만 사실 공직 사회의 그 해외 연수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행정공무들은 더 심각하죠. 결국 운용의 묘 방법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 의회에서 갈 때 의회 의원 숫자랑 동행하는 공무원 숫자가 같다.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뭐 그렇죠. 아까 말한 가방 땡땡 이런 거냐. 과도한 의전. 또 이게 이제 묘한 일감 몰아주기.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분들의 여행사 선정 단계부터 얼마 이상은 뭐 수의계약을 못하지만 또 얼마 이하는 또 수의계약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식 절차를 거쳤더라도 대부분 또 관련 있는 분들이 되고 하는 심지어 친인척까지 되기도 하는 그리고 그 운용의 묘인데 결국 그분들이 갈 때 대부분 제시한 걸 이제 앞으로 제도가 사전에 심의를 하고 그러면 바뀌겠지만 예를 들어 유럽이다 그러면 유럽 일반 여행 패키지에 껴서 가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전혀 성격이 맞지 않겠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디 나라에 어느 의회를 방문한다 했는데 사전에 연락이나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에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온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적인 운용의 묘, 각 시도 의장단 협의회 산하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전문 연수시설 연수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연수 교육을 받고 꼭 필요할 경우에 뭐 선진지, 견학, 시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걸 보완하는 그런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좀 엄밀한 잣대 말고 좀 해외 연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또 하나를 제안을 한다면 지금은 천편일률적이거든요. 1년에 10여일. 그렇죠. 이거거든요. 맞춰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연수의 목적이 아니라 미리 짜여진 예산을 소진하자는 거거든요. 정말 선진국의 행정이나 산업, 뭐 도시정책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10회를 갖고 되지를 않죠. 3개월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부족하겠죠. 또한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그쪽의 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거나 설명을 반대로?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나 횟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목적을 위해서 형식들을 그렇죠. 필요하면 3개월씩 연수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가고 올해는 안 가고 그쪽에 담당자를 불러서 초빙해서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 11월 이제 23일 날 공개 보고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그런 부분도 좀 지금 봐야겠어요. 1년에 10여일이라는 거는 진짜 이건 연수가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짜여진 예산 소진하기죠. 삼종 세트 세 번째. 저는 요거 제일 말 많은 게. 저 요거 조금 민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제 입장은 조금 내지는 않고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논란, 의정비 인상 부분입니다. 지금 의정비 인상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도 의원님들은 약 287만 원 정도 받으세요. 평균 그렇습니다. 예, 평균. 그런데 423만 원이고 423만 원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47% 정도. 그렇죠. 그게 기존 대비해서 보면 47%나 오르는 거고 공무원 월급으로 보면 5급 20호봉입니다. 아우 저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님이 저 출마할 때 한번 생각해볼 걸. 그렇죠. 생각해볼 걸. 근데 더 문제는 자 지금 시도의회 의원님들은 겸직 금지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 당신들 하시는 일 다 하시고 거기에 이 또 지금 급여를 또 올리고 거기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옛말이 있죠. 보좌관, 보좌진에 대해서 더 확충해달라 이런 또 요구도 계속되고 있죠. 현재도. 맞아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충북의 재정 자립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50% 이하. 50%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낮습니다. 29.6%. 3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우, 재정 자립도가요? 물론 이제 많은 다른 시도들도 재정 자립도가 낮긴 하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들만 이제 훨씬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29.6%밖에 되지 않고, 특히나 충북의 6개 구는 세수로 자기 지역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해요. 지원 받아서 줘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일정 부분 물가 인상 뭐 기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조금은 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이 2.6%입니다. 그럼 대체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일하는 뭐 강도가 비슷하다라고 일견 추정해 보면 공무원 연봉 올리는 정도라면 뭐 이렇게까지 반발은 없겠죠. 대기업, 우리가 기업에서도 사실 월급 올라갈 때 3점 몇 % 뭐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말을 좀 섞고 싶은데 제 말을 섞으면 제 의견이 들어갈 것 같아서 변호사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게 이제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나 뭐 시군의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근 국무회의에서 그 의원 급여, 특히 월정 수당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전국 모든 곳에서 지금 의원님, 지방의원님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287만원에서 423만원으로 47% 인상이 좀 과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의원님들의 급여를 좀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현실화된 급여가 아니라? 300만 원 미만 가지고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보다 못 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으시겠지만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두 자녀 부양, 대학생까지 뭐 의원님들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학생까지 있는 그 자녀까지 있는 의원님들이 생기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금지 조항 이 부분들은 이제 배제하고 그 급여만 놓고 이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너무 원초적인 감정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리나 무능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뭐 변호사나 뭐 이렇게 변호사 하는 일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원초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면은 대한민국 다 자기 월급 다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7점 이 정도는 많지만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무원과 비교를 하거든요. 공무원? 되자마자 5급 20호봉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무원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야 된다. 이 지방위원님들은 4년에 한 번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공무원들 급여만큼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나중에 연금을 또 받거든요. 지방위원들 연금 없거든요. 4년 끝나면 끝이니까. 4년 비정규직이거든요. 4년 비정규직. 4년 뒤에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를 위해서는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생계를 다 쓸 수도 없고. 지방위원님들 지금 후원금도 못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죠. 일리가 없죠. 없어요. 아무래도 저승사자에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겸직 말씀하셨지만은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은 원래 돈이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큰 식당 같은 걸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나 처가 쪽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많기 때문에 급여 문제도 심각할지 몰라도 개혁정당 쪽은 대부분은 아니다. 운동권이 없거나 시민단체 활동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생계 문제가 당장 연결된 거거든요. 뭐 겸직금지를 배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번 출마할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다. 물론 그것만 아니고 복합적인 얘기지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하게 자기 번 돈 갖고 가는 거지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출마를 위한 비용을 마련한다는 건 저는 제가 출마한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출마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노후 설계 비용을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신 교수님 쪽에 이제 입장이 이렇게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시민 정서에서는 선거 당시 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당선이 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 인터넷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1991년도에 지방의원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무보수였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서부터인가 그때부터 유급제로 바뀌었거든요. 지방의원들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이 지방의원들 급여 인상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는 포털 같은 데 대부분의 의견은 그거예요. 과거로 가자. 급여 주지 말자. 그렇게 되면은 명예롭게 의원들이 명예롭게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해지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데 저는 무보수로 가면 오히려 더
그 명예롭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더 낭비되고 투명성도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의견대로라면 차라리 그러면 겸직 의무를 강화를 하고 겸직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5급 20호봉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4급 20호봉에 준하게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 아까 과거로 돌아가자, 91년도로 돌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의정비 자체를 없애자 정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원의 급여를 지방의원들 특히 급여를 줄 거냐 말 거냐 또는 적정한 걸 더 올려줄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단지 의회를 투명하게 만들거나 의회를 명예롭게 만드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였어요. 민회에 참석하고 재판도 시민들이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월 급여 저기를 줬거든요. 일당을 줬거든요. 참여한 사람들한테. 노동자들의 그 일당에 해당하는 그 급여를 줬거든요. 참석할 때마다. 근데 반민주주의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력 반대했어요. 왜 돈을 주냐 참석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안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니까. 부자들만 다 할 수 있으니까. 참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그랬거든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랬었어요? 그 형들 나쁜 형들이네. 왜? 그다음에 근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근대 구미에서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의원님들 월급 안 줬거든요. 왜? 부자들만 의원들이 했으니까. 귀족 정치. 월급은 요만큼이에요. 자기 재산은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백악관에 있는데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백악관 직원들 다 합친 것보다 자기 집 고향에 있는 노예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저 백악관에 사는 자체가. 그래서 고향 가고 싶었거든요. 그것처럼 근대의 대표자들이나 의원님들은 너무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게 바뀐 게 19세기 말에 바뀌었거든요. 19세기 말에 대중정당이 등장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직업정치인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급여는 줘야지. 노동자나 서민이 급여 없이 어떻게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요? 현실적인 급여를 줘서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라. 시민들의 대표한테 급여를 주고 그것도 적정한 금원, 상당한 급여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급여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전에 출연했던 의원님들 있잖아요. 민주당 출신, 운동권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출신 의원님들 사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계 자체가. 요번에 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상위 부자 몇 분 의원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방 말고 일단 국회의원 잣대로 상위 몇 분 빼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액의 자산가 빼고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수나 진보나. 근데 결국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또 지금 현실에 맞게 기초에 당연히 존속하고 의정비 드려야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세상 요새 봉사 헌신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적인 추이도 있고. 다만 기초자치의회 그런 존폐 논란을 부른 것도 결국은 기초의회다. 의원님들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당신들께서 자초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운용의 묘, 결국은 적정한 연봉, 적정한 그 의정비 등등을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 결국은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보면 다수가 요새 아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원전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 썰 모아놓고서는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모아서 주민들의 그 총의가 모아지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진정하게 서로 신뢰하고 하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원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온갖 무능력과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국회의원이 왜 필요 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경찰관 법조인 비리 생기면은 뭐 검사들이 뭐 필요 있냐? 판사 다 썩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법비리.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거는 딱 하나 직업밖에 없었어요. 소방관. 그것도 제천 참사 나고 나서 엄청나게 비난받았죠. 너무 원초적인 감정으로 너무 무능하고 비리니까 그거 없애자. 그거 월급 아깝다. 세금 낭비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의 주어진 역할, 각자의 지위 같은 거는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신 교수님한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287만 원, 월 평균 287만 원이거든요. 우리 도의회나 시의원님의 평균 자금이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예를 들어서 겸직 의무를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8,350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한 2,400만 원꼴 될 겁니다. 저 비퍼 텍스로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예, 월에 20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될 텐데 실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뭐 더 되는 수준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보완책으로 말씀드린 대로 겸직 의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계속 뉴스에 나왔던 문제가 됐던 것들은 한 가지만 봐서는 어떤 건설업을 하는데 뭐 자기가 하는 뭐를 몰아줬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나오죠. 그 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볼 때는 지역민들의 총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뭐 겸직 의무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겸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이랑 관련 있는 업종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거에 강제 조항,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겸직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겸직 자기 이름만 내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자기 근무 시간 외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민생 정치랑 민첩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봐요. 변호사시잖아요. 아니 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 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거의 제일 많이 신고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튼간에 선택의 키는 주민들이 쥐고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쥐고 있으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분명히 이건 공론화 과정이 진지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결정한다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향후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심의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대폭 삭감이 될 건데 다만 의원님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서로 좀 이해를 좀 해주는 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의원님들이 너무 박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인상폭이 아까 신 교수님도 동의하는 거는 박보인 건 맞지만 인상폭이 너무 큰 것도 맞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지방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지방의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은 시민 정서를 시민들은 의원 현실을 서로 이렇게 조금 공감을 하고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오늘 저 몸도 좀 불편하시고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투어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지방의회의 논란거리 3종 세트 이렇게 좀 오늘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약발 받아서 좀 못됐습니다. 끝으로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토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과유불급. 뭐든지 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모자람만 오히려 못하다. 뭐 술잔에도 개영배라는 것도 있잖아요. 넘치면 흘러내리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했던 세 가지 재량사업비, 해외연수, 의정비 모두 과유불급. 아마 의원님들께서 머릿속에 꽉꽉 담아놓고 계시겠죠. 변호사님.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시구나. 저는 소통과 공감을 하겠습니다. 도의에 딱 가면은 캐치프레이즈가 그거거든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거든요. 물론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에는 훨씬 못 미칠 겁니다.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정말 불만족스러운 분이 많겠지만은 지금 새로 구성된 의회나 의원님들이거나 의장님들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도권 정치를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그 속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 제도권 정치를 더 발전시키는 길인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 알겠습니다.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